365일 언제나 휴비빅. Hey brother, 100kg 넘는 이들의 자유선언 들어봐 4XL 100kg 넘는 바디 스타일 4XL 100kg 넘지 않는 바디 스타일 4XL 덩치가 크든 크지 않든 스타일의 자유를 4XL 달라 사이즈부터 공구우먼 살아 스타일이 공구우먼 여자라면 알아 공구우먼 인생 쇼핑몰 공구먼에서 민경 언니 인생샷도 보고 가세요. 나 김민경도 성공한 빅사이즈 쇼핑몰 공구우먼 여자가 더 예뻐지는 쇼핑몰 공구먼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18세부터 49세 백신 예약 15제 첫날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분들 사전 예약 잘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9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브루노 마스의 Runaway Baby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18세부터 49세 백신 예약 10부제 첫날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분들 사전 예약 잘 하셨나요? 였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 사전 예약 10부제 시작인데 저는 생일이 15일이기 때문에 15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예약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하는 방법들을 좀 후기들을 듣고 저도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예약 첫날이라 좀 혼란을 겪은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9일이라서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분들이 해야 되는데 다른 날짜인 분들이 신청했다거나 나이가 해당 안 되는데 신청했다거나 이미 1차 맞은 분들이 추가 접종 날짜를 여기다가 예약했다거나 뭐 예약 방법이 어렵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뭐 대리 예약이나 다중 접속은 안 된다고 하니까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은 다들 딱 맞는
날짜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8월 15일 일요일이네요. 원래는 일요일에 그 K리그 이제 중계 복귀여서 중계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예약해야 되는 시간은 피했습니다. 중계가 바뀌어가지고. 자, 오늘은 잘못되신 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현실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할 거고요. 잘못된 인생의 표본 개그맨 정용국 씨가 여러분 사연에 뼈 때려 드릴 테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맹경범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아이돌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물음표가 3개네. 이건 약간 조롱의 느낌이네요. 아이돌 같습니다. 예, 이런 느낌이죠. 아이돌이야 뭐 이런 느낌이네요. 차단하기 좀 애매하네.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 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탈모 고민엔 브로엠티스에서 탈모 샴푸 세트, 다프리 프랭크버거에서 아메리칸 정통 수제버거, 한국발목과학연구소에서 힐링무엔 천연 탈모 샴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 762MPH에서 기능성 스포츠 이너웨어,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이용권, GM생명공학 해피리버에서 간 건강과 숙취엔 해피리버, 성공에 낫는다 30체어에서 성공플러스와 꼬불체어, 탈모가 쉬워진다 클라우드랩에서 탈모케어 샴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아이돌이 아니라 그 돌이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 둘 있어야 될 나이라고 하신 분도 차단해드리고, 아이 띄고 돌 같다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노랑푸드, 성원 에드피아, 곰기프트, 자담치킨, 라운건설, 받아보고 실망 않는 롯데건설, 신협, 원할머니 보쌈 족발, 롤팩 매트리스 퀵슬립, 레이노 썬팅, 대구 에몰드, 누가 의료기, 현대오피스, 소고기 전문점 이차돌, 혜태 아이스크림, 뮤엠 교육, 한화, 여기어때 컴퍼니,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피자 시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할까 고민되시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취향대로 4가지 메뉴와 엣지까지 선택하는 반올림 내 맘대로 픽 피자. 반올림 피자샵 앱에서 저 아이유의 픽도 확인해보세요. 반올림 피자샵. 매운맛 좀 보여줘. 맵싸하게 튀겼노랑 바삭한 노랑 디핑 소스 찍었노랑 더 맛있는 노랑 노랑 통닭 먹을수록 반한 또식한 노랑 노랑통닭 맵싸한 고추치킨 탄생. 착한 노랑 맛있는 노랑통닭.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반쪽 조트가 곰기프트 반쪽은 곰기프트 반쪽은 곰기프트. 윤택이 추천하는 판촉몰 곰기프트, 검색창에 곰기프트. 좋아.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알람을 켜지 않게 되었다.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 창을 자주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리고 걷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집 하나로부터 즐거움을 짓다. 라운건설. 받아보고 실망 않는, 받아보고 매번 실망하셨다고요? 받아보고 실망 않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실망 않는 프리미엄급 LA갈비, 돼지갈비. 녹색창에 받아보고 실망 않는 검색하세요. 실망, 환불. 이번에 보실 작품은 롯데캐슬 르웨스트입니다. 프리미엄 라이프의 3요소인 교통, 쇼핑, 주변 공원은 물론 최고급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완전함과 완벽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라이프 작품이 되다. 마곡 롯데캐슬 루에스트. 분양문의 1544-2777 롯데건설. 어부어부어부바 온뱅크로 어부어부어부바 부탁해요 어부어부어부바 바람대로 어부어부어부바 좋은 금융을 부르는 주문 평생어부바 취업보험.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보온 이중용기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보쌈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하이 타임 매드 몬스터. 나 요즘 타니가 알려준 매트리스로 바꾸고 완전 킥 앤 슬립했어. 그거 뭐더라? 퀵 슬립. 48시간 스케줄에도 지치지 않는 비결. 퀵 슬립. 잘 자요 퀵 슬립.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7250님, 비정규직에서 8월부터 정규직으로 발령나서 명함이 나왔습니다. 예쁜 명함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네요. 축하해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 맛은 진짜 요때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진짜 축하드리고요. 예, 어쨌든 정규직 된 다음에 이제 승진이 또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나만의 자리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9111님, 내일부터 회사 휴가인데요. 저 혼자 남아서 야근하고 있어요. 휴가 전엔 역시 야근이죠. 내일부터 푹 쉬려고요. 지금 어디 가시진 않고 그냥 쉬시려고 하시나 보네요. 예, 요즘 뭐 그게 최고죠. 휴가 전 야근 그 맛이 또 있습니다. 예. 0914님, 요즘 더워져서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새벽에 하기 좋은 취미나 잠 잘 오는 법 알려주세요. 저는 뭐 축구 게임밖에 모르는데, 예, 영화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있으면 잠 솔솔 오지 않나요? 너무 이제 텐션 높은 영화 말고, 아, 내가 먹어서 그런가? 먹고 영화 틀면 잠이 솔솔 옵니다. 4926님, 형님, 우리 메시 형이 23년 동안 지내던 집을 떠나게 됐어요. 너무 갑작스러워 슬프네요. 마치 여친이랑 헤어진 기분이에요. 바르셀로나 팬들이랑 메시 팬들은 진짜 어제 우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와, 저도 그거 보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메시가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캄노우 그 경기장을 막 한 8만 명 채우고 송별회를 해도 모자란데 그렇게 그냥 인터넷으로, 예? 메시를 어떻게 그렇게 보내나요? 진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자, 아무튼 파리로 어떻게 가게 되는 건가요? 뉴스는 다 파리 갈 거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제 그 도쿄올림픽 폐회식 하는데 뒷부분에는 파리가 이제 2024년 올림픽 개최지니까 웰컴 파리 이래가지고 파리가 이제 막 그 에펠탑 주변에서 전투기 날아다니고 왠지 제 눈엔 메시 입단식처럼 보였습니다. 와, 진짜 뭐 어쨌든 지금 다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팀을 떠난다 그러니까 어디 와라, 뭐 대전 와라, 전북 와라, 수원 와라, 뭐 이러면서 다들 한마디씩 이제 팬들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라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싱숭생숭이 아니라 그냥 안 좋더라고요. 아, 안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 예, 월드컵 꼭 우승했으면 좋겠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명예와 자존심보다는 현재로서는 곱창과 배텐이 우선인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용국입니다. 네, 남 눈치는 안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명예, 존엄성, 공로 뭐 이런 건 따지도 않잖아요. 존엄성이라는 단어는 한 20년 만에 들어본 것 같고요. 예.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남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혼자만 다니다 보니까 어차피 눈치를 볼 곳이 없고. 네, 아예 그냥 주변에 또 아는 사람도 없고 지인도 많이 없잖아요. 혼자 그냥 곱창만 보고 있습니다. 도시 속 자연인이네요. 거의 그렇지. 방치해놨죠. 도심 속 자연인. 예. 그렇게 된 거죠. 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인생에서요? 네. 솔직히 저는 뭐 돈보다도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살아 있어야지.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된다. 네, 내가 뭐 가진 게 많아도 사람이 이게 살고 말 그대로 죽을 병 걸리면 다 필요 없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목숨입니다. 아. 사람들이 이걸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건강이 한번 악화되면 정말 소중한 걸 느끼죠. 목숨의 무게.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데 예.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굉장한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예. 저도 허리 같은 경우 디스크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괜찮았는데 한번 빵 터진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 좋아질 일만 남았죠. 더 이상 좋아질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슬프고 굉장히 소중한 걸 그때 알게 됩니다. 채팅창에 위로랍시고 예. 가는데 순서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맞는 드립인가요? 네, 먼저 가시라고 전해주세요. 순서 없으니까. 그냥 뭐 분위기에 맞는 단어랑 속담 끌어다 그냥 대충 얘기해요. 네, 막 날리세요. 막 이게 베텐 받아들이겠습니다.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말을 귀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상파 방송 귀뚱으로. 제가 봤을 때 딴 거 보시면서 여기 채팅 여기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다들 허리 한 번씩 펴자. 이건 뭐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허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도 움직이는데 불편하고요. 잘못하면 진짜 너무 이게 힘들다 보니까 네, 목도 좀 잘해야 돌리시고. 네. 예. 아 근데 뭐 청취자가 가는데 순서 없다 대충 들이쳤다고 먼저 가라고는 뭐예요? 지상파 방송 게스트 맞아요? 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럼 되잖아. 가지 좀 마, 다들. 예. 네. 자. 최성훈 님이 정용욱 씨에게 문자 보냈는데요. 네. 용국 형님 올림픽 보셨나요? 특히 온 국민이 관심을 쏟았던 바로 그 여자 배구 동메달 결정전. 아침 9시에 하는 거라 안 보셨을 것 같아서요. 예, 안 봤어요. 왜 안 봤어요? 저도 기사로 접한 거고 예.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중간에 뭐 축구나 배구나 여러 스포츠를 한두 번씩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팩트는 뭐냐면 자영업자는 올림픽을 챙겨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죠. 네, 그거예요. 자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아침에 하는 종목들은 거의 못 봤죠. 거의 못 봐죠. 예. 네, 저녁 때 하는 거 좀 보는 거고. 요번에 배구가 이제 저녁에 할 때도 있는데 아침 경기들이 잡히고 그래가지고 예, 조금 생각보다 저녁에 모든 경기를 했으면 시청률 진짜 잘 나왔을 텐데 아침 치고는 엄청 온 국민 수준으로 봤어요. 네, 저도 이제 보면 메달은 못 땄어도 그 가치가 정말 너무나 높고 사람들이 이거에 푹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네. 예, 축구 야구가 좀 기대보다 그게 그렇죠. 안 돼가지고 다들 좀 이제 속상하신 분들 많았는데 배구가 자부심을 좀 많이 살려줬던 것 같고.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고요.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김한준님 남자분입니다. 우연히 중학교 때 여자 동창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좀 좋아했던 애라 반가운 마음에 길게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그 애도 그 당시에 절 좋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립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지금 와서 절 좋아했었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싶다는 신호일까요? 또 연락해봐도 될까요? 옛날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서로 좋아하고 있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그 초록색까지는 아니고 그린라이트는 아니고, 네, 그냥 주황색. 주황색은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빨간불의 시작이고요. 지나가는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란불의 연장이에요. 네. 누가 보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짜 이 사연처럼 왔으면 나쁘진 않다. 아, 그래요? 네, 당연하죠. 이거는 약간 다가가도 된다?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예. 이게 그때 그립다라고 얘기한 건 지금의 이 남자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게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대를 중학교 동창이라서 되게 오랜만에 딱 만났는데 얘가 너무 별로야. 그때가 안 그립거든요. 얘도 지금 별로인데 거기까지는 더 최악이란 얘기죠. 근데 이렇게 살짝 여운을 남겼다는 얘기는 살짝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뭔가를 열어준 거죠. 그렇죠. 지금 봤는데 지금 최악이면 완전 최악이면 그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나는 거기 중학교 안 나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른 분인 것 같은데? 아하. 채팅창에는 지금은 안 좋으니까 그런 말 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좋아했었다는 과거형인데 라고 하신 분 있는데 과거형이긴 맞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옛날에 좋아했었다는 얘기 자체를 안 하죠. 왜? 창피하니까. 야 내가 결국 이런 애 좋아했던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글로 배우신 분들이 채팅창을 메우고 있습니다. 다단계 빌드업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멀리 갔어요. 너 신용 등급 좋니? 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축의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글로 배운 분들이다. 그럴 수 있는데 완전히 다 이제 아예 차단시켜 주시면 되고요. 아예 연애를 모르시는 분들이고 이게 주변에 은근히 이런 커플들이 꽤 있더라고요. 결혼까지 간 커플도 꽤 많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말고 진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약간 감수성이 많이 좀 올라왔던 시기라 실제로 그런 커플들이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과거의 어떤 인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공감대가 너무 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렸을 시절에. 때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던 누군가가 있는데 나도 얘를 좋아했고 걔도 나를 좋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소개팅하면 가장 힘든 게 이 공감대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헤매는데 큰 게 앞에 딱 하나 있으니까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만나서 이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얘기만.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얘기 하다 보면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금방 있거든요. 헤어지죠. 네. 그 얘기 만났네. 되게 얘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친구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감정을 확인하기엔 이게 충분한 것 같다. 그런 겁니다. 남중 남고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갈 길 가셔야죠 서로. 군대에서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되고 갔다 와서 이제 뭐 전후회나 이런 거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사실 과거의 어떤 인연이 연결된 걸 전 주변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없어요. 그게 이제 잘 될지 몰라요? 저도 이제 무슨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제가 이제 그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갔을 때 신랑 신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10커플 중에 한두 커플 이런 커플이 꼭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요. 네. 과거 미화가 이렇게 위험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분 위험하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김한준님께는 일단은 시그널을 좋게 봐라. 시도해봐라. 좋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을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오늘 연애학 개론은 제 의견 말고 이제 채팅창에 계신 분들을 위한 연애학 개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을 위한 메시지. 그때 그립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립다고 그냥. 돌아가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그립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발전이 없는 겁니다. 네네네. 자, 바로 여러분의 본 고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이제 오픈합니다. 지금 다들 메모하려고 그랬는데 열받는다고 하신 분들 있어요. 필요한 얘기인 줄 알고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우리가 그립감이 좋아? 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자, 프리사이즈 배성재님 남자분입니다. 30대 후반이 된 장남입니다. 3년 전에 다니던 회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연애와 결혼을 포기했는데요. 부모님이 해마다 생일이 되면 가족 톡방에 생일 축하한다. 올해는 장가가자라고 보내십니다. 미혼이신 용국 형님과 성재형은 결혼하라고 보채는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저는 참고로 아버님이 결혼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부모님한테 휘둘리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통보를 하는 스타일. 그냥 불효자라고 하세요. 남남인가? 하여튼 뭐 피가 비슷한 DNA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주변에 보면 친구들 중에서 아직까지 효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역시나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부모님께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그 친구들은 좀 약간 그 다른 게 제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얘기를 했고 아버님이 이거 봤을 때 그냥 뭐 맡겨두고 이렇게 그냥 지내왔거든요. 결혼 이야기도 초반에 많이 남았어요. 나와가지고 너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는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하시다가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진짜 참한 아가씨가 있는데 아버지 지인을 통해서 어렵게 소개를 받았다. 너무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괜찮으시면 아버지가 만나요. 이랬다가
아버지가 뭘 뚱따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베텐 공식 의견 아닙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예 안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래요. 선을 넘었네요. 전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자, 채팅창에 오늘 메모할 게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저는 근데 진짜 많이 휘둘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초반에 이거 결혼 안 한다는 걸 일찍 얘기해가지고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 질러놨다. 선을 그어놨다. 네,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도 독하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라 말아라 얘기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그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예 포기한 경우가 있고 그냥 믿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냥 뭐 저희는 가족들이 약간 파편화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들 살겠지. 이건 집안 분위기마다 조금씩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아버지가 본인이 장가가고 싶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넌 빨리 장가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결혼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요.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자,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님 남자분입니다. 별로 안 친한 동료가 있는데요. 최근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축의금만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얼마 전 제 생일에 간단한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 받은 게 마음 불편해서 이번에 그 동료 생일 때도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뭘 주죠? 네. 이건 솔직히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문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기프티콘 하나 날리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게 잘 간단해요. 선물을 고르는 것도 솔직히 스트레스인데 이제 선물하기 보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요즘엔 특히 먹는 게 제일 좋으니까 뭐 아메리카노 2개, 치즈케이크 하나라든가 팥빙수 하나라든가 이런 이제 간단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본인도 간단하게 이렇게 주는 게 제일 좋죠. 편합니다. 그래요. 네, 고가의 선물을 고르지 않을 거면 자기가 이렇게 선물 고르는 데까지 별로 안 친한 동료인데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기프티콘 그것도 품목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고르다 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비슷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치킨 아니면 무조건 커피 세트. 둘 중에 하나. 그 정도로? 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찐으로 좀 축하해줘야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카드 10만 원짜리 보냅니다.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아무튼 근데 보니까 이분은 이제 축의금을 보냈고 생일 선물을 받았고 그다음에 나도 뭔가 생일 선물을 주는데 본인은 이제 축의금을 못 돌려받네요. 결혼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팩트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축의금 때문에 자꾸 이게 이제 경조사가 이어지니까 이 별로 친하지 않은 동료가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친구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곧 있으면 돌이 와요 또. 이 친구 다시 또 불러야 돼. 물밑 작업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줘야 될 수도 있다. 무조건 줘야지. 돈독해지면 사이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 일침. 별로 친하지 않은 동료의 이런 문제. 그러면 친한 사람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 축의금이랑 뭐 이런 경조사 주고받는 게 제일 이제 원칙이 있는데 저희 정용국 씨가 정해준 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13510 그걸로 가는 거죠. 그 중에 적정선을 찾아서 그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 그냥 안 가시면 돼요. 아예? 아예 안 가시면 관계를 돼요. 끊어라? 네. 저도 이제 초반에 다 갔다가 나중에 완전 선생님이거나 진짜 다른 방송국의 누구누구 후배의 개그 결혼식 뭐 이런 거 가면 저는 아예 안 가요 그냥. 어차피 안 부를 거니까. 네, 여러분 대충 귓등으로 들으세요. 네네. 자, 베리어 천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Sleepy the sensation 내가 너만 잘 들어 코만 너무 커서 코 큰 배차장 왕코 마른 건 너무 싫어 배뚠뚠 해가 싸 힙힙힙하게 후여친과 10 칠칠칠하게 쪼꼬미와 10 배텐 그리기도 너무 쉬워 배가 놈 배장법사 불편하면 편한 거지 혼밥하는 고릴라 하이 타임 매드 몬스터. 나 요즘 타니가 알려준 매트리스로 바꾸고 완전 킥 앤 슬립했어. 그거 뭐더라? 퀵 슬립 48시간 스케줄에도 지치지 않는 비결. 퀵 슬립 잘 자요. 퀵 슬립. 와, 이 바지 뭐야? 오마 여우진 다 예뻐 보이는데 내겐 딱 여우진 어제도 오늘도 오마 딱 맞는 핏,
길어 보이는 다리, 매일 입고 싶은 바지, 시크폭스. 아는 건데 틀렸어. 진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대교 서밋만의 AI 학습으로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알면 분명히 오른다. 알면 오른다. 대교 서밋. 검색창에 대교 서밋을 검색해보세요. 작업 공부 주문해 나비 NRO 실험용품 필요해 나비 NRO 여기서 다 주문해 나비 상업차질 여기서 쇼핑 끝. 칼퇴를 부르는 기업 전용 쇼핑몰. 나비 NRO 신용등급도 점수로 확인하는데 내 보험 상태도 점수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메리츠에 맡겨주세요. 내 모든 보험을 분석해 부족한 보장, 넘치는 보장, 텅 빈 보장까지 점수로 한눈에 확인하는 메리츠 내 보험 진단 서비스. 지금 메리츠 화재 홈페이지에서 앱 설치, 회원가입 없이도 내 보험 점수만 확인하면 끝. 지금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보험 진단. 계약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보험 점수 알려주는 메리츠 화재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코로나19에도 다양한 이유로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항공기 이용 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 수칙 알려드릴게요. 먼저 탑승 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항공기 이용을 자제해 주세요. 화장실 사용 등 개인 위생 관련 용무도 탑승 전에 공항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탑승 후 기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변 사람과 대화를 자제해 주세요. 또 식사 전후와 화장실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소독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갑자기 발열 등의 증상이 생긴다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주세요. 백혜영이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가.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끝나면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릴 겁니다. 네. 김윤서님, 여자분입니다. 자취를 처음 하는데요. 밥솥을 몇 인용 사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1인용은 너무 자주 밥을 해야 할 것 같고 4인용 이상은 밥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주변에 자취하는 사람이 없어서 물어볼 데가 없네요. 자취 만렙 용국스님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자취한 지가 거의 근 20년 다 돼가는데 현재는 집안에 밥통이 없습니다. 밥솥 없다? 밥솥. 예. 있긴 있는데 그 안을 열어보면 이제 각종 명함이나 휴대폰 옛날 거 있죠? 왜 거기다 넣어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 바구니처럼 거기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결국 안 쓰죠. 예. 저도 초반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사야지 하다가 이게 남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집에서 밥 먹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네네.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결국엔 즉석밥을 시켜가지고 저는 밥솥보다는 렌즈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렌즈는 필수품이죠. 네. 그래서 밥솥은 초반에 이제 그 집을 딱 혼자 얻게 되면 이것저것 들뜬 마음에 사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많이 안 쓰는 게 밥솥 중에 밥솥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건 중에 하나가 이거다. 즉석밥 쌓아놓는 게 훨씬 낫다. 훨씬 편해요. 예. 훨씬 편하고 그 즉석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램 수가 다 틀리잖아요. 230g, 180g 다 틀리자니까 자기가 먹는 그 기본적인 양을 갖고 오셔서 그거를 구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걸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밥솥이 일단 있다는 얘기는 그 딱 샀을 때와 앞으로 얼마 정도 지났을 때 사용하는 게 완전 달라져요. 쌀도 씻고 어떻게 해놔야 되고 밥이 또 이틀 3일 되면 저걸 또 버려야 되는데 또 아깝고 막 이러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밥솥은 그렇다 중요한 물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꽃묘 매치포인트님, 저도 자취할 때 산 밥솥 화분이 됐어요.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밥솥을 화분을 어떻게 쓰죠?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죠? 밑에 바닥이. 네.
4인용을 사서 남는 밥은 냉동실에 얼리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굉장히 꿀팁이죠. 예. 저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4인분 밥을 해서 예. 냉동실에 얼리면 된다. 냉동실에 얼리는 것 자체가 일이야 벌써 일단. 귀찮아요. 너무 귀찮고 예. 그거 이제 게으른 남자들은 안 해요. 그걸 누가 해? 그리고 딱 옛날에 제가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었거든요. 가게에서 밥이 남아가지고 밥을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손님이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이만큼 남았어. 그거를 쪼개가지고 6개 정도를 냉동실에 갖다 놨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걸 해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6분 돌렸는데 안에 아직까지 서리가 있더라고요. 버렸어 그냥. 예. 못 먹어요. 이게 적당한 양으로 분배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꽁꽁 해놓으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랩으로 펼쳐서 써야 되고 네. 귀찮아요. 굉장히 관리가 힘듭니다. 예. 어차피 밥솥으로 해 먹어도 얼렸다가 레인지에 다시 돌려 먹으니 즉석밥이랑 똑같다. 똑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자취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초반에 이 집을 딱 들어왔을 때 다른 집이랑 비교해 봤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공간이 좀 넓거나 쾌적하다는 이유도 좀 있거든요. 그 공간이 내 욕심으로 자꾸 좁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물건을 안 사고 거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저것 꾸미다 보면 굉장히 작은 공간 자기가 살고 있는 본인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네. 필요 없는 건 안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이제 아일랜드 식탁을 제가 주문 제작해서 짰거든요. 봤더니 거기 밥솥을 이렇게 서랍처럼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밥솥을 살까 하다가 내가 밥을 안 해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즉석밥으로 그냥 가버리고 네. 거기다가 그 프로틴 통 있죠. 그걸 놔뒀는데 사이즈 딱 맞아요? 그것도 안 먹어요. 사이즈는 딱 맞아요. 사이즈 딱 맞아요. 예, 프로틴 통이 밥솥 크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몇 개를 또 제거하는 것도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우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자, 김윤선님께 용국이의 1침. 제가 자취를 오래 했지만 저는 내공이 아예 없습니다. 사람 사는데 정답이 없듯이 본인이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내공 거의 안 쌓여요. 그냥 흉가에서도 전 잘 수 있습니다. 자, 3812님 남자분입니다. 가게를 하는데 저희 가게 복지랑 급여가 다 괜찮은데 사람들이 금방금방 나가요. 사장인 저는 거의 가게에 없는 편이라 제가 뭐라고 한 적은 더더욱 없거든요. 그렇네. 직원 애들도 자기들끼리 친해서 잘 만나는데 꼭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가 금방 나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게 사장님. 예,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죠. 예. 너무나 많아요. 예. 이게 보면은 그 식당을 특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뭐 회사 신입사원 한 명이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에 관련된 얘기만 해요. 네. 근데 처음 들어왔고 우리는 원래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안 좋은 점을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 굉장히 일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저건 저렇게 하던데? 이것도 이렇게 하던데?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런 게 텃세가 생겨요. 네네. 그리고 자기는 원래 뭉쳐있던 세력이고 여긴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게 중간에 티격티격 하다가 갑자기 뭐 언성이 높아지거나 이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네. 원래 있었던 텃세 세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많죠. 예. 왜냐하면 자기는 봤을 때 이제 이런 거죠. 그 같은 뭐 30대 중반의 남자애가 한 3명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50대 아저씨가 한 명 들어왔다든가 나이가 맞지 않는 뭐 한 60대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 그러면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잖아. 자기들끼리 봤을 때. 그러면 약간 말을 한마디 해도 좀 착하게 좀 안 하고 툭툭툭 쏟아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나랑 맞지 않네. 이러면서 이미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숙달된 고인물들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걔네가 일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걔네가 또 일을 많이 못하게 되면 사장님이 나중에 이제 지금 가게에 없지만 본인만 있을 수 있어요. 다 나가고.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경험담 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가게에 주로 안 계시고 봤을 때 애들끼리 굉장히 친하다. 사장님이 있을 때는요 직원들 다 친해요. 원래 말 안 해도 갑자기 말 한마디씩 해. 사장님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중대장님 오시면은 이등병이랑 병장이랑 친해요. 그게 정확한 비유예요. 어떤 실상인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그것만 보여진다고 해서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네. 보통 이제 사장님이 이제 이 가게를 사정상 시스템상 내가 이 가게에 거의 안 나가고 관리만 하시는 뭐 그런 분이라면 이 정도 현실은 감수해야겠네요. 아니면 자기가 나가서 전체적으로 내가 최고라는 걸 한번 보여줘야
근데 직원들이 불편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자영업을 하다 보면 100%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오다 보면 언젠가 또 맞는 사람이 한 번 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좀 힘든 거지. 근데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창집도 자주 도망가나요? 저희는 자주 도망가진 않습니다. 사람이 아예 안 와요, 그냥. 새로운 사람이 아예 오질 않아, 그냥. 그래서 저는 면접도 안 오기 때문에. 사장이 지금 서빙하고 있습니다. 서빙, 설거지, 뭐 청소 다 하고 있어요.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혹시나 이게 아니라면 가게 복지나 급여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안 괜찮은 거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기준에 괜찮은데 안 괜찮은 거야. 하는 일에 비해서 그 돈이 너무 작아. 그럴 수 있죠.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익명유님 남자분입니다. 친구가 자꾸 제 엽사를 찍어서 웃기다면서 SNS에 올립니다. 한두 번은 그래 하면서 웃어 넘겼는데 자꾸 찍어 올리니까 짜증나네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복수하려고 저도 이 친구의 엽사를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잘생긴 친구라 그런지 엽사가 안 나오네요. 어떻게 복수하죠? 이 엽사가 옆에서 찍은 사진인가요? 엽기적인 사진. 아, 엽기적인 사진. 엽사가 옆에서 찍은 사진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제가 주방에만 있습니다. 네. 아, 엽기적인 주방에 사진이요?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핑계지, 핑계. 엽기적인 사진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를 찍었을 때는 이상한 화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잘생기다 보니까 자기가 찍었을 때 안 나온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제 친구는 사실 그냥 찍은 건데 본인이 엽사라고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찍은 건데 그렇게 표출이 된 거고 자기는 그냥 막 찍었는데 완전히 이제 푸사 같은 게 딱 나온 거고 이런 거잖아요. 아, 이건 그냥 뭐 내용 필요 없고 바로 일침으로 가시면 됩니다. 용국이의 일침. 얼굴 가난하신 분이 참으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어. 예. 자, 아무튼 잘생긴 사람이면은 그냥 친하게 지내시고 졌어요. 그냥 하고 이따가 그 친구가 올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엽기적인 사진에 가서 그냥 좋아요 한번 누르세요. 그게 낫지 뭐. 친하게 가야지. 자, 부가킹즈 틱택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얼굴 가난님이 보내셨는데요.
닉네임이 얼굴 가난입니까? 예, 남자분입니다. 어느 정도 가난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퇴사 고민 중인데요. 네. 선배에게 언제 퇴사 얘기를 꺼내는 게 좋을까요? 월요일은 아닌 것 같아서 금요일에 말하는 걸 생각 중인데 금요일 출근하자마자 점심시간 아니면 퇴근 전 적당한 시간대가 있을까요? 그렇군요. 이게 본인이 결정을 하고 퇴사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요일은 주 5일제로 기준을 했을 때 목요일이 제일 좋습니다. 왜요? 목요일 날 딱 얘기를 해야 이 선배가 들었을 때도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고 너무 금요일 날 딱 얘기하고 오늘부터 안 보잖아요. 좀 정이 없고 월요일 날 얘기를 하면 중간에 잊혀지는 경우도 있고 퇴사한다는 그런 얘기를 딱 들었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나온다는 건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퇴사는 저 하겠다 하고 네. 그만두는 거 아닌가 회사? 바로는 아니죠. 보통 바로는 아니고 2 weeks notice라 그래가지고 2주 전 최소한 2주 전엔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보통. 그래서 저는 바로 그때 얘기하고 그때부터 안 나오는데. 저 지금까지 인생 그렇게 살았어요.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이 왜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따구로 살았어요 저는. 지금 얘기하면 지금부터 안 나오는 거거든. 보통은 한 달 전. 네, 보통은 한 달 전이고 이제 회사 업무가 이제 인수인계 작업을 생각한다. 뭐 저희 방송국 이런 거는 사실 몇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 상관없는 거네. 아무 때나 얘기해도. 네, 다른 날 바로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고민인 거 지금 보니까 퇴사를 확정한 건 아니고 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인데 이제 선배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언제가 제일 좋을 것이냐. 그러면 금요일이 낫죠. 금요일? 앞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금요일 날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갑자기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저 회사 생활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아예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한테 딱 얘기했을 때 코너 지금 아니면 아닌 거고 웃자서 나갈 거면 지금 나가는 거거든. 오늘 얘기하고 2주 있다 나가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예. 저랑 많이 틀리네. 채팅창에 역시 퇴사 2번 해봐서 잘하네 라고 하신 분 있고 퇴사 전에 미리 챙길 거 챙기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뭘 챙기긴. 네, 근데 챙길 거 없어요. 무조건 챙겨놨고. 예. 제가 보기엔 이제 그 업무 종류에 따라서 빨리 얘기해야 되는 게 최상입니다. 인수인계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고민 때문에 그 고민을 들어줄 선배가 필요하다 정도면 그건 뭐 언제 얘기하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선배가 먼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 안 나가니? 아니 나도 나갈 건데. 이거 모르는 거지. 네. 자, 얼굴 가난님께 용국이의 일침. 정확한 팩트는 선배는 퇴사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예. 본인이 생각한 처럼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죠. 자, 요일 상관없이 선배 기분 좋을 때 얘기하세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선배 때문에 나가는 건가 혹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선배한테 얘기 안 하죠. 저 선배한테만 얘기 안 하지. 그럼 다 이유를 알죠. 네. 0982님 남자분입니다. 여사친이 자꾸 저를 보면 너 박서준 닮았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안 닮았다고 해도 자꾸 여사친이 박서준 닮았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죠? 저 진짜 박서준 닮은 건가요? 여사친이 저를 놀리는 건가요? 박서준 닮았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일침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용국이의 일침.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안 닮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야. 예. 아예 안 닮았을 거예요. 아예. 예. 그게 팩트예요. 밥 사줘를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요. 밥 좀 사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말 그대로 친구잖아. 여사친이잖아. 네네. 그냥 우리끼리 친구끼리는 농담을 좀 많이 해요. 보증을 서달라는 얘기를 이제 바꿔서 한 거 아닌가. 예. 안 닮았어요. 네네. 그게 편합니다. 네. 너는 박휘세로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여기 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함을 하기 전에 박서준 발도 안 닮았을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갈수록 난립니다. 그래요. 네. 자. 장유현님 남자분입니다. 네. 스포츠에 진짜 관심이 없는 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분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저도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먼저 경기를 보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팬이 되는 게 중요한가요? 저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팀보다는 선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수. 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메시라든가 해서 그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도 저는 그 선수를 응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스포츠를 봤을 때 자기가 이제 꽂히는 선수들이 있으면 더 빨리 적응이 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하려 그러면 사람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게 약간 시간이 좀 걸리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솔직하게 이거. 그렇군요. 네, 그런 거죠. 어떤 종목인지가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분이
뭐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보통 이제 한 종목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거의 많죠. 이렇게 전 종목을 대부분 좋아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베디 같은 경우도 전 종목을 다 중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게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저도 올림픽 때는 이제 전 종목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제 특수상을 제외하고 네, 그런 거 말고는 보통은 이제 스포츠 기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한 종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일단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여자분도 그 스포츠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본인이 굉장히 팬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다 많죠. 그렇죠. 네. 축구했으면 좋겠네요. 축구 좋죠. 좋습니다. 예. 네. 자, 달순의 라이브 보라고 하신 분 있고. 잘 나와 있죠 여기. 그 여성분이 좋아하는 구단을 좋아해봐라. 그렇죠. 그 구단 일단 굿즈부터 좀 지른 다음에 예. 혹시 축구면 이제 게임으로도 가셔도 되고. 네. 예. 저는 일단 그 분한테 어떤 스포츠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물어보면 무조건 있다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이 알고 얘기를 해도 공감대가 금방 형성됩니다. 네. 채팅창에 스포츠는 좋아하지만 넌 안 좋아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죠? 팩트입니다. 예. 네. 자, 장유연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 스포츠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 얘기를 듣는 순간 빡 왔어요. 현실이군. 헬로레이즈님 남자분입니다. 취업을 했는데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회초년생인데 신용카드 있는 거 괜찮을까요? 괜히 신카만 믿고 돈을 펑펑 쓸까봐 걱정이긴 한데 또 신용카드 없으면 사회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민입니다. 사회초년생에 딱 맞는 고민. 예. 초반에 보통 이런 분들은 체크카드를 만들죠. 체크카드. 네. 근데 신용카드를 만들면 돈을 펑펑 쓸 것 같다. 초반에 나오는 신용카드의 한도는 130밖에 안 됩니다. 130에 현금 소비 30이야. 펑펑 못 써요. 그렇죠. 좀 지나면 200이야. 안 올라가요, 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금액이 안 나옵니다. 만들으셔도 돼요. 괜찮죠. 그렇군요. 네. 이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 나중에 돈이 없으면 갑자기 편의점에서 물건 사다가 당황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로 내가 한도도 많은 게 아니고 요즘에 그리고 코로나 시대인데 어디 가서 펑펑 써. 펑펑 못 써요. 갖고 있는 게 좋죠. 안전하게. 그렇군요. 네. 전문 분야 나오니까 뭐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예. 현금 서비스 30. 그다음에 70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에 신용을 담아보자라는 말은 차단.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딴 거 보시는 계신 분. 자, 헬로레이즈님께 용국이의 일침. 혹시나 퇴사를 한다면 신용카드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직장인이니까 나오는 거야 이것도. 네. 아니면 안 나와. 경험담입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피자 시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할까 고민되시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취향대로 4가지 메뉴와 엣지까지 선택하는 반올림 내 맘대로 픽 피자. 반올림 피자샵 앱에서 저 아이유의 픽도 확인해보세요. 반올림 피자샵. 우후!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something. 4,500대 규모 초대형 실내 자동차 백화점 대구 M월드. 날씨 휴일 신경 쓰지 마세요. 대구 M월드니까. 판매 구입부터 금융 이전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대구 M월드. 내 드림카도 팍팍. 저 성우 안지환이 추천하는 초대형 실내 자동차 백화점 대구 M월드. 아빠가 누워도 동시에, 엄마가 누워도 동시에, 저 정준호가 누워도 동시에, 목, 등, 허리를 동시에. 누가 의료기 M5는 발열도자가 3개니까 목, 등, 허리까지 동시에 관리해보세요. 우리 가족 함께 누가 의료기.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김 사장은 요즘 사무기기 어떤 거 써? 아하, 아직도 그걸 몰랐어? 사무기기는 현대오피스잖아. 그럼 우리 회사도 바꿔볼까? 코팅, 제본, 문서 세단기 등 업무 효율의 1등 공신. 빨라졌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 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 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도르니 차돌. 안녕하세요. 브라보콘 모델 이병헌입니다. 이 노래 모두 아시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살짝
오늘은 브라보콘 어떠세요? 혜태 브라보콘. I will go shopping today. First I will buy. 웬 영어책? 이거 우리 딸이 쓴 건데? 초등 2학년이 이렇게 잘 썼어? 뮤엠 다니잖아. 7개월이면 70편 영어 에세이집 완성. 뮤엠 영어에서 시작하세요. 생각을 영어로 쓰는 힘. 뮤엠 영어. 달을 산책하거나 화성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거나 한화의 우주는 이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재해, 인류의 안전, 자원 고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되는 우주, 한화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어제도 오늘도 불볕더위, 내일은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숨막히는 한낮의 도시로부터 여기 어때에서 총 30만원 쿠폰팩 받고 도망가자. 여기 어때? 결제 금액별 지원 금액 상위 8월 31일까지 여기 어때 앱 참조.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에게 바람이 말합니다. 순풍이 폭풍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라고. 이제 기술의 가치를 따져보고 지나침을 경계하며 투자하세요.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가 함께 실천합니다.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역시 금융엔 정용국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유익했다. 베디 머리 왜 저런지 결국 모르고 끝나네라고 이제 안 추워 잉님이 보내셨는데 그냥 오늘 미용실 갔다 왔는데 저희 샵 선생님이 그냥 새로운 거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새로운 거랍니다. 하시라고 했어요. 자, 정용국 씨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손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8월 9일 월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주소녀 비밀이야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